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상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관 분석. 벌써 깜신의 통계 왕초보 탈출 26탄인데요. 드디어 상관 분석까지 왔네요. 상관 분석은 늘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두 개의 변수가 서로 상관이 있는지 상관이 없는지를 알아보고 p-밸류로 입증하는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은 사실 이 회귀 분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상관관계가 하나만 있는 변수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는다 라고 하면 그 죽음에 상관이 있는 변수들은 정말 많을 겁니다. 그 환자가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자주 마신다든지 스트레스가 전문용어로 이빠이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생명과 상관 있는 여러 변수들이 결국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최종 결과라고 하면 여기서는 죽음이 되겠죠. 이 각각의 요인들이 얼마만큼의 상관이 있는지를 하나의 공식으로 담은 게 회귀 분석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개별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최종 결과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규명하는 분석만 먼저 똑 떼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 하고 다음 시간 정도에는 당연히 회귀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상관 분석은 X축과 Y축에 산점도를 그렸을 때 산점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X축에 뭐를 적으면 좋을까요? 담배를 평생 몇 개나 폈나? 담배 그리고 또 언제까지 살았나? 죽은 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최종 연령 이상한데 뭐라고 하죠? 최종 연령이라고 안 하고 되게 수명이라고 얘기하겠죠. 수명을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많이 필수록 대개는 수명이 짧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되게 어떤 한 사람이 담배를 이만큼 폈는데 요쯤 죽었다고 하면 더 많이 핀 사람은 더 조금 적게 살았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런데 또 더 많이 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영향 없이 100세를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점들이 모여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스캐터 플롯, 이거를 이제 산점도라고 하고요. 이런 그래프를 또는 영어로는 스캐터 플롯이라고 할 텐데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결과라면 오히려 이건 지금 담배하고 수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사실 무근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들이 이를테면 이렇게 보인다고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약간 이런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양의 상관관계. 근데 반대로 이쪽으로 점들이 더 많이 찍혀서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길게 실제의 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흩어져 있다면 사실 담배는 이와 같은 산점도의 모양이 나올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분포가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이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걸 겁니다.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산점도상에서의 우리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상관된 정도에 따라서 상관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건 꽤 높은 상관관계가 의심이 되겠죠. 이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의 한 선상에 다 데이터들이 분포가 모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1번 A라고 할까요? A, B, C라고 했을 때 A보다는 B가 더 높은 X 변수와 Y 변수의 상관관계가 A보다 B가 더 높다라는 걸 우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관적으로 느낀 상관의 정도를 우리는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활용합니다. 상관계수란 두 개가 얼마나 상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상관계수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 안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때가 플러스 1이고요. 가장 낮은, 가장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때가 거의 마이너스 1에 다가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1 이하인 통계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관계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데이터가 서로 상관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설명력을 이야기할 때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활용해서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활용해서 만약에 상관계수가 0.5라고 하면 상관계수의 제곱은 0.5의 제곱이 되니까 0.25가 되겠죠? 그러면 약 이 데이터를 X라는 데이터가 Y라는 데이터를 약 25% 설명한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식이 여러 통계학자들이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통계학적 규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피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피어슨.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기억이 있지 않나요? 피어슨의 상관관계, 피어슨의 correlation. 상관계수는 우리가 n이라고 되게 지칭을 하고요. 그리고 스피어만이라는 사람도 상관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관계수에 대해서. 이분의 상관계수는 우리가 보통 S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더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캔델이라는 사람이 캔델의 타우라는 상관관계 분석법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보통 상관계수를 K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총 1번, 2번, 3번 세 가지의 대표적인 상관 분석 방법이 있고요. 이 중에서 피어슨이 가장 많이 씁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피어슨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차이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피어슨 상관관계는 저희가 앞에서 통계 분석을 이야기할 때 늘 t-테스트와 짝을 이루는 만, 휘트니, 윌콕슨 테스트 그리고 또 아노바와 짝을 이루는 윌콕슨 랭크섬 테스트, 윌콕슨 랭크섬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짝으로 꼭 말씀을 드렸잖아요. 짝을 이루어서 페어드 t-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 이와 같은 짝을 이루어서 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짝을 이룰 때는 늘 그 기준이 뭐였죠? 집단들이 모수 정규분포를 하면 대개 앞의 방법들을 이용했었고 정규분포를 하지 않거나 서열 변수인 경우에 저희가 뒤에 방법을 썼었죠. 여기에서는 모수 즉 간격이라든지 평균이라든지 비율과 같은 정규분포를 하는 변수를 분석을 할 때는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끔 이 서열 변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변수가 서열 변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을 이야기할 때도요.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데이터들을 보면 나이가
31세에 돌아가셨는지 36세에 돌아가셨는지 69세에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데이터의 비식별화, 이 데이터가 어느 사람인지 나중에 재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나이를 쪼개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세부터 뭐 5세까지 1등급, 5세부터 10세까지는 2등급, 10세부터 15세까지는 3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이라는 연속 변수가 등급이 되는 순간 서열 변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연속 변수가 아닌 서열 변수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를 활용해서 서열 변수인 경우에는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캔델의 타우는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는 같아요. 두 개는 비슷합니다. 상관계수가 두 개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통계학자들이 각자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A와 B의 상관관계를 숫자로 더 잘 표현하느냐를 연구한 결과가 스피어만의 방법이 있고 캔델의 타우라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값이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스피어만과 캔델의 타우 역시 비모수를 가지고 하는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서열 변수에서 활용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R 스튜디오를 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관계수를 따라하는 방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현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정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